안녕하세요, CNCTV입니다. 지난 시간에 횡격막 호흡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과 횡격막 호흡을 함께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횡격막 호흡 방법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너무 복식 호흡처럼 배를 의식적으로 내밀면 안 되고요. 흡기의 초반에 하부nik곽이 좌우로 팽창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때 횡격막이 하강하면서 복강을 살짝 밀어내는 순간에 배가 살짝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흡기 시에 하부흉곽이 팽창된 이후 상부흉곽이 살짝 팽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단계로 진입이 된 거지만 너무 과하게 의식적으로 팽창시키다 보면 흉쇄우들근이나 사각근 그리고 흉근들과 같은 보조 호흡근들이 관여하게 되면서 어깨가 들려 올라가는 슈러깅 현상이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지금처럼 정상적인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많은 이점들을 얻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횡격막 호흡이 기능적인 활동을 하면서 동반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쉽게 얘기해서 필라테스 중에도 올바른 횡격막 호흡을 유지하면서 필라테스 동작을 수행해야 호흡근의 기능과 코어 안정화의 기능 모두를 동시 사용함으로써 최상의 운동 효과를 얻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필라테스 동작을 하면서 흡기 시에 과도한 흉곽 호흡을 통해서 흉곽이 과도하게 확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가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할로잉 동작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처음 필라테스를 배우는 분들 역시 그렇게 호흡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못된 호흡을 통해서 운동이 진행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래시계 증후군과 오픈 시저 신드롬과 같은 잘못된 체형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목과 어깨 통증 그리고 추가적으로 허리 통증까지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호흡 하나 잘못했는데 너무 많은 걸 잃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단지 호흡 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이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횡격막 호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요통의 효과적인 운동 방법에 대한 컨텐츠에서 DNS 패턴의 운동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도대체 DNS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DNS는 다이나믹 뉴로머스큘라 스테빌리제이션의 약자고요. 동적 근신경 안정화라고 합니다. 프로하스쿨의 파벨 콜라 교수가 개발한 운동 방법이고요. 프로하스쿨은 전 세계적으로 재활치료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얀다, 카렐 루잇, 그리고 보이타와 같은 훌륭한 선생님들을 배출한 재활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학교 중 하나입니다. DNS는 발달 운동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유아의 발달 모델과 비교하면서 중립적인 위치와 코어 근육을 포함한 안정화 근육들의 컨트롤에 중점을 둔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DNS의 개념은 신생아가 태어나서 1년 동안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내 몸의 자세와 움직임을 유지하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얻게 되죠. 이러한 움직임의 발달은 유전적으로 코딩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생아의 생후부터 그리고 대략 12개월인 아기가 혼자서 걷기까지의 정상 발달 과정 동안 체간의 안정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신경계의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운동 기술들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DNS 운동은 신생아가 처음 시상면의 안정화 단계부터 뒤집기와 구르기 그리고 크리핑과 크롤링과 같은 기기 동작들처럼 OKC에서 CKC로 포지션이 변하는 발달 과정들을 통해 걷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발달 운동학의 기초로 두고 기능이 저하된 성인들 또는 기능 부전 환자들에게도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에서도 호흡을 중시하지만 DNS에서도 횡격막 호흡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호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필라테스에서 사용하는 흉곽 호흡과는 다른 호흡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DNS 패턴의 호흡 방법은 횡격막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코어 근육들을 동시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호흡과 함께 보상작용 없는 운동 패턴을 만들어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복내압을 증가시키고요. 그렇게 체간
체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사지의 움직임을 내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생후 60일 된 아기인데요. 자연스럽게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복내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지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DNS 패턴의 호흡 방법을 사용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코어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NS 호흡 패턴은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코어 근육들은 활성화시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적응이 되시면 호흡의 효과뿐만 아니라 코어를 강화시키기에 너무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또한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DNS에서 사용하는 호흡법을 배워볼 건데요. 어떠한 자세에서도 가능하지만 처음에는 인지하기 쉽도록 먼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진보를 받친 테이블탑 자세에서 시작하실 거고요. 골반과 척추의 상태는 중립 위치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준비된 자세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횡격막 호흡을 하실 건데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동시에 체간의 앞면, 후면, 양 옆면을 모두 바깥으로 밀어내듯이 팽창시켜주면서 몸통을 하나의 실린더처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가 횡격막을 하강시키고 체간의 안정화 근육들을 바깥쪽으로 팽창시키면서 신장성 수축을 통해서 복내압을 형성시킨 안정화 상태입니다. 가끔 익숙치 않아서 배를 밀어내듯이 복부만을 팽창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허리 통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호흡을 마시면서 체간의 앞뒤, 양 옆면을 모두 밀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복내압을 형성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헷갈리시다면 한 가지 팁으로 내가 복내압이 잘 형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 셋업 자세에서 양쪽 서해부 라인 안쪽 하복부 쪽에 손가락을 두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체간의 모든 면을 밀어내면서 신장성 수축을 유도한다고 했었죠. 이때 하복부 라인에서 손가락을 밀어내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잘 밀어냈다면 복내압을 잘 형성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배를 억지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골반과 척추는 중립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흡기 동안 횡격막 호흡을 통해 횡격막은 아래로 하강시키고 복내압을 증가시킨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복부와 척추 기립근을 포함한 체간의 근육들이 신장성 수축을 유발하도록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체간의 모든 면을 바깥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허리 부분도 바닥을 향해 밀어내게 되는데요. 이때 임플란트와 같이 골반의 후방 경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립 상태에서 밀어내셔야 합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호흡을 내쉬어야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편하게 호흡을 내쉬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호흡을 내쉴 때도 흡기 때에 형성된 복내압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편하게 하면서 운동 동작들을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처음 흡기 동안에 체간의 안정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복내압을 형성한 상태를 유지하고요. 유지한 상태에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다양한 운동 동작들을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짧아지거나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익숙해지면 정상적인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체간의 안정화 근육들을 모두 동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 도전하실 때는 분명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요.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진행해 볼 테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처음 1단계는 횡격막 호흡이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실 때 하부늑곽을 옆으로 확장하면서 배를 살짝 부풀려 주시는 걸 먼저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늑곽 닫아주시고 배도 원위치 해주시거나 배꼽을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는 할로잉 동작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호흡 마시면서 배를 바깥쪽으로 밀어주시고요. 호흡 내쉬면서 복부 원위치 또는 살짝 할로잉까지 지금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을 해주시고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단계가 익숙해지셨다면 다음 단계는 호흡을 들여마시면서 처음 말씀드린 체간의 전면, 후면, 양 측면을 모두 팽창시켜서 바깥쪽으로 동시에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복내압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양손가락을
서해부 라인 위쪽 하복부에 두시고 체간을 팽창시킬 때 복내압이 증가하면서 내 손가락을 밀어내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체간의 모든 면이 팽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아 있는 허리 부분도 바닥을 향해 밀어내는 느낌으로 팽창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복내압이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편하게 호흡을 하시면 되는데요. 호흡을 마실 때도 내쉴 때도 처음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증가시킨 복내압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치 체간에 코르셋을 착용한 것과 같은 안정화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이젠 추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코어 운동들을 안전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호흡 패턴을 통해서 대표적인 코어 운동인 데드버그 동작도 진행해 보시고요. 이후엔 싱글레그 스트레치 동작들도 해보시고 난이도가 있는 다양한 동작들을 수행해 보시면서 이전과 다르게 보상작용 없이 안전하게 운동이 가능하고 더 큰 자극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도 DNS 패턴의 호흡을 통해서 필라테스 동작을 하시게 되면 이전보다 쉬운 동작을 하셔도 코어에 받는 자극이나 운동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필라테스의 대표적인 동작 중 하나인 푸덕 동작이 힘들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정상적인 횡격막 호흡을 통해서 코어를 잡고 진행하시면 푸덕 동작 역시 상당히 자극이 많이 오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총 3주에 걸쳐서 정상적인 호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횡격막의 기능과 사용 방법,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횡격막의 기능을 모두 사용하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운동 중에 특히 필라테스를 하면서 호흡은 너무 중요한데요. 호흡에서 횡격막을 빼놓고 논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중요한 횡격막 호흡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꼭 효율적으로 호흡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전하시고 변화되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